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한숨이 나온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 상태에 있는 은퇴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은퇴 후 마주치게 될 소득공백 기간, 과연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이경은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은퇴자들의 소득공백 대처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소득공백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자마자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무드셀라 선생님과 함께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라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사망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내려올 때 사망하시는 분이 한 80%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는 노후 소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큰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네.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정점에서 네. 자산의 정점에서 이제 찾아쓰기 시작하는 시점, 그 무렵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득 공백기를 준비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노령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출생 연도에 따라 좀 지급하는 시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 1969년도 이후 출생하시는 분은 65세. 65세. 그게 이제 지급 개시 연령이고 네. 그 나이가 하고 내가 퇴직하는 사이에 소득 공백 기간 이 기간들을 내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네. 거기에 쓸 수 있는 나만의 무기는 뭐냐. 네. 그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득 공백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보통은 짧게는 60세에 정년을 받으셔가지고 65세에 연금 받으시면 5년은 될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득 공백 기간이 옛날에는 직장인들만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이거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연금 개시 시기를 공무원 연금도 뒤로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네.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신다. 그래서 소득 공백 어떻게 메울 거냐 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퇴직하시는 분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게 네. 집이잖아요. 집이죠.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이죠.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을 보면 부부 중에 연장자,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개시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일단 55세가 넘어서 퇴직을 하는데 내 집이 있다 그러면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건 이제 내 무기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무기가 좋은 거냐 나쁜 건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주택연금은 써놓기는 주택연금이라고 써놓지만 읽을 때는 대출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출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이자요. 이자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주택연금은 이쪽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이자를 이쪽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실질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 연금은 받으시고 네. 이자는 그냥 쌓아둬요. 본인 배우자가 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상환하는데 문제는 어딨냐 그러면 이 이자가 네. 이자에 이자가 붙잖아요. 복리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 기간이 길어지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커질 수 있어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네. 그거 이자 부분이 있으니까 이자 상환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해라. 그러면 굳이 다른 금융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택연금을 빨리 개시할 거냐라는 네.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두 번째는 고민은 네. 주택연금 지급액은 네. 두 가지에서 결정이 돼요. 네. 하나는 주택 가격. 가격이 비싸면 많이 받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지급 기간. 기간. 빨리 개시하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연금이 줄어들겠죠. 이때 나이는 누구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부부 중에 나이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나이를 보시고 빨리 개시하면 연금액이 좀 작다. 네. 그러니까 연금 개시 시기에 집값하고 이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한번 딱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무관하게 처음에 결정됐던 연금액이 계속 지급이 돼요. 그럼 집값이 높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좀 가입 시기를 뒤로 미루려고 해요. 말씀하셨듯이 네, 네. 좀 더 오른 다음에 가입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뭐 많이 하신 질문이 뭐냐 그러면 야 이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안 되냐. 가능은 한데 3년은 기다려야 돼요. 동일주택을 담보로 받으실 때는. 두 번째는 그럼 집값이 하향하는 시기다. 네. 빨리 가입해야죠. 그럼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해야 같은 집을 담보로 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
한 해 보통 신규 가입자가 10,0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22년 지난해 집값이 많이 하향 조정 기미를 보잖아요. 약세장이었죠. 예. 1.5배가 늘어났어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주택연금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 무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무기는 노령연금이 실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소득 공백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뭐예요? 그거를 좀 어떻게? 당겨받겠다. 그걸 이제 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 당겨받는 건데 네, 네.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소득이 없는 게 아니고 소득이 있는 업무의 국민연금 법상의 정의는 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 금액이 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네. A값보다 적은 경우. 그게 그게 얼마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한 286만 원 정도 286만 되니까 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286만 원보다 네. 적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받을 연금을 조금 당겨서 받는 거가 가능. 얼마나 당겨받을 수 있나요? 당겨받는 기간은 최장 5년을 당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65세에 받는 사람은 당기면 60세부터 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당겨받았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당겨받는 대신 네.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을 1년 당길 때마다 6% 정도씩 감액을 해요. 만약에 5년을 내가 먼저 수령하겠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감액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분이 한 100만 원 받는데 네. 5년을 당기니까 네. 얼마를 받아요? 70만 원. 70만 원 정도 나온다. 아, 그러면 이제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60세부터 70만 원 받는 게 좋냐? 네. 65세부터 100만 원 받는 게 어떤 유리하냐? 게 글쎄요. 저 같으면은 그냥 65세에 100만 원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은 저도 어떤 이거는 선택을 정답이 할지.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거꾸로. 네. 그러려면 제가 뭐 하나 알아야 됩니다. 네. 몇 살에 죽으실 것 같아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 상태도 보셔야 되고 수명도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자기 소득 상황도 보셔야 되고 네, 네. 당겨받는 게 유리할 때도 있지만 불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도 봐야 되고. 그걸 좀 잘 가려서 내가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재밌는 거는 저한테 이건 물어보시는 분의 대부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에요? 빨리 받고 싶어서 물어보신다. 확인받고 싶은 거죠. 이게 이미 제가 결정을 내 내리고. 결정이 맞느냐. 네. 근데 확인해 보고 이제 점검하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늦춰 받으실 것 같으신 분들은 네. 오히려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조기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1월, 2월, 3월, 4월에 노령연금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봤더니 94,113명. 네. 정확하게 그렇게 늘어났고요. 이 중에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걸 봤더니 45,111명. 계산해보면 한 47.93%. 오. 전체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신규 수급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네. 그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네. 저거 왜 그럴까 했더니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네.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정년을 맞으셔서 퇴직하시는 건데 네. 이분들이 노령연금은 아직 못 받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은 하는데 소득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좀 당겨받는 수요자가 좀 늘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자들이 집 국민연금 말고 하나 딱 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요? 퇴직. 은퇴자의 주요 자산 세 가지라면 딱 그 세 가지거든요. 네, 세 가지. 대다수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세 가지 말고 다른 은퇴 자산을 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녀 어떨까요? 자녀. 자녀는 자산인 분도 있고 부채인 분도 있고 그래서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냐 부분들도 이제 소득 공백 기간에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이 소득 공백 기간에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쓰시는 분이 제일 많으세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자기가 선택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 소득세라는 걸 떼거든요. 세금을 내야겠죠. 네. 그렇게 찾아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거를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다 이체를 하시고 네.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연금 형태로 받으면은 한꺼번에 목돈은 안 들어오잖아요. 목돈은 안 들어오지만 네. 퇴직 소득세를 최소 한 30% 정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퇴직금이 한 3억 된다. 네. 세금이 한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일시금 수령하면 3천만 원 떼고 네. 2억 2억 7천 7천만 원 받는 받게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IRP 계좌에 집어넣었다. 네. 그리고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그러면 IRP 계좌에 3억 원을 고스란히 다 집어넣어요.
세금은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떼는데 네. 퇴직 소득세율이 3억에 3천만 원이면 10%인데 네. 연금으로 받을 때는 10%를 적용하자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세율이 10%였으면 그게 70%에 해당한 7%만 적용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총 퇴직금 다 찾을 때까지 할인되는 금액 계산해 보면 네. 30%가 할인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3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이면 30%면 900만 원 정도 세금을 세이프 할 수 있으니까. 900만 원을 아끼는 법이네요. 그렇죠. 내 세금을 한 30% 아낄 수 있으니까 뭐 기왕에 내가 이거 가지고 딴 뭐 빚을 갚는거나 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때가 있다. 네. 그런 게 아니라고 알면 소득 공백 기간에 재원으로 쓸 것 같으면 네. 다른 계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네.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퇴직금이라는 걸 일시금으로 받으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IRP에 넣어서 연금 형태로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게 절세도 하고 소득 공백 기간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으로 그렇게 수령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먼저 수령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대로 하면 세금 그대로 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60일.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네. 60일 이내 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를 하시면 네. 그러면 세금 뗐던 거를 다시 그 계좌에 넣어놔요. 어. 이때 또 물어보시는 분이 뭐 물어보냐면 네. 좀 썼는데 어떡하냐. 진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일부 쓴 거 빼고 넣으시면 네. 쓴 그러면 만큼 세금도 비례해서 이렇게 넣어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공무원분들도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퇴직연금 말고 퇴직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퇴직수당도 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을 수 이체하신 있어요?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원래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긴 한데 네. 계산해보면 세금은 별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거 넣으세요? 제가 여쭤보면 네.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걸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자 배당으로 받으면 이자 배당 소득이 한 해 1,000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가 막 부과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1,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이자 배당 받는 것보다는 뭐 다른 방법 없을까? 근데 연금저축인 IRP에 이체를 하면 그게 이자 배당 소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금 소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지. 연금 소득은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사적연금은 사적연금 부과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도 방법이겠네 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분들도 퇴직수당은 가급적이면 연금 계좌로 받아라. 조금 더 뭐 한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율하고 네. 연금 소득세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자 소득세 15.4인데 4%. 연금 소득세는 5.5나 3.3이니까 네. 그 이자 소득세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예. 네, 지금까지 퇴직 이후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좀 복습하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연금, 네.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 네. 이거는 빨리 받으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네.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봐라.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연금을 당겨받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빨리 받는 대신 연금이 감액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해득실 한번 찾아봐라. 따져봐라. 그리고 퇴직금 일시에 받으면 참 좋기는 한데 네. 세금 퇴직소득세 부담스럽다 그러면 네. 이거를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집어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한 30% 절감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소득 공백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어떤 게 말씀드릴게요. 있을까요? 네. 보통 아까 집, 퇴직금, 뭐 국민연금 이 세 가지 외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네. 꾸준히 불입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연금저축이나 IRP에 한 해 600만 원 또는 900만 원 정도 네.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불입하는 이 개인연금저축 이 부분들은 네. 55세 이후에 또 연금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나 아직 뭐 또 30, 40대 되신 분들이라면 네. 집, 퇴직금, 국민연금 말고 조금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 연금저축이나 IRP에 좀 미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좀 자금을 만들어 두시면 네. 은퇴 후에 조금 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요. 문제이기 통장에 때문에. 그 잔액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예. 소득 공백기를 버티는 네. 네 가지 정도 무기의 장점과 네.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네. 그 중에 어떤 걸 쓸지 네. 아니면 쓰더라도 하나를 쓸지 아니면 여러 개 섞어서 나한테 맞게끔 네. 조합해서 쓸지 네. 이걸 잘 만들어 공부를 가는 많이 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연금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그다음에 연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하는 것들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같습니다. 네, 어렵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득 공백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더 하면 네. 보통 우리가 강 같은 데 개울물 같은 데 가보면 네. 징검다리 놓여 있는 거 보셨죠? 네.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없을 때
사라졌을 때, 또 월급은 사라지고 연금은 나올 때까지 중간에 비어 있는 이 시기, 징검다리가 하나씩 있으면 그러면 좀 수월하게 건너가실 수 있으니까. 적어도 직장인들한테는 4개는 있는 거네요. 그래서 4개 정도 깔고 네. 잘 건너가셔가지고 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